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오늘 2차 전지주의 반등세에 힘입어서 우리 시장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1%가 넘는 강세를, 그리고 코스닥은 2%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CPI 발표를 기다리면서 이 물가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적용이 된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 때까지는 계속해서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라는 소식을 들려주면서 이런 부분도 좀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참 모쪼록 공매도 금지 이슈 이후에 냉온탕을 오갔었던 2차 전지주에 대한 어느 정도 진정세가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그리고 오늘 밤에 또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우리가 어떤 포인트들 좀 체크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방송에서는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속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지금 신청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신청은 전화 접수 그리고 문자 접수로 받고 있습니다. 023772-0279번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이어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 접수가 조금 더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원하게 고민 해결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지난번에 공매도 금지 이슈 나오기 전에, 그리고 어제 이렇게 2차 전지 좀 좋다, 한번 좀 괜찮게 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딱 그 말씀을 하시니까 2차 전지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정말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런 포인트들 잡으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를 이제 지탱하는 두 축 중에 하나인데, 제가 9월 달부터 2차 전지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드리다 보니까 이게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지난주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업황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선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공매도 금지가 나오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당시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규 매수를 하셔서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챙기셔야 되고, 만약에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버텨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도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우리가 연초에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기대했었던 것보다는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지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최근 며칠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올해 상반기부터 중순까지 이어졌었던 그 2차 랠리의 2차 전지의 강력한 랠리만큼 나올 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당장에는 희박하지만, 그래도 2차 전지 쪽에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게 좀 올라와 줘야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매매도 좀 진행이 될 것이고, 거기서 이제 현금이 확보가 되면 다른 업종들로도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반등세가 이어져야지 우리 시장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한테 2차 전지 좀 더 올라올 수 있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조금 더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방금 전 앵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밤에 미국에서 CPI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있죠. 그리고 주 후반에는 이 셧다운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중요한 이슈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이슈들만 무난히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기준으로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11월 달 장세는 양봉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2023년도에 계속해서 매매하시면서 고생하셨다라고 하더라도 남은 한 달 반 동안 정신 바짝 차려서 계좌 복구하시고 좋은 포트를 재정비하셔가지고 남은 시기와 2024년까지 준비를 하시면 2024년도에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힘 좀 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 대장주를 필두로 해서 2차 전지주들이 좀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뭐 5%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70만 원 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앞으로도 조금 반등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굵직한 발표들이 앞두고 있습니다. CPI 지수 발표뿐만 아니라 뭐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셧다운 이슈까지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가 시장에서 대응해봐야 될 전략들 조금 더 꼼꼼히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주를 내가 보유하고 있어서 고민이 좀 많다, 혹은 다른 종목들 가지고 있는데 이재규 전문가님께 솔루션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종목 상담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아래에 지금 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전화 접수 02-3772-0279번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문자 접수 가능합니다. 샵 3772번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접수 그리고 문자 접수로 받고 있는데요. 아래에 지금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이재규 전문가님께 내가 가진 고민들 솔루션 좀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문자 접수 샵 3772번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셨는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고민 상담 주셨을까요? 동훈안한테 동훈 아나텍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5,000원이야. 25,000원의 비중은요? 15%. 15%. 아,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시청자님. 그 모르죠? 네, 어느 정도 약수익권에 계신 것 같은데 오늘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이잖아요, 전문가님. 이 종목. 예. 지금 뭐 17% 이렇게 오늘 오른 종목인데 어떻게 좀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동훈하나텍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저평가돼가지고 안 올라왔잖아요. 이게 저평가는 아닙니다. 저평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기업인데 이게 원래는 반도체 쪽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이 많이 나왔었던 것은 이 헬스케어 쪽으로 진출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됐었던 상황이죠. 이제 뭐 세계 최초로 우리가 타액으로 당뇨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지난주 11월 초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되반등이 나오면서 오늘까지도 올라와주는 모습인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저평가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치주로서 보유를 하겠다라는 관점보다는 지금 어쨌든 수급이 좀 붙고 있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오면 어느 정도 챙겨가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15%가량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전 일단 긍정적인 의견이에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주가의 등락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캔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캔들 자체가 좀 왜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위에다가 줄을 좀 그어놨는데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면 지금 거의 20% 정도가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캔들이 왜곡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저 정도 올라오면 한 5% 올라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왜곡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 약 24,000원대를 제가 일단은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0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보유 물량에서 절반 정도를 챙기시고 나머지 잔량은
3만 원대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24,000원까지 올라오느냐 마느냐겠죠. 그래서 일단 24,000원대까지 보유를 하시고 24,0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절반은 차익 실현하자. 그래서 현재 25,500원에서 매수를 한 상태이시기 때문에 약 17% 정도 수익 구간에서 제가 절반 정도 챙기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주가가 반대로 밀려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17,500원. 17,500원 좀 너무 깊네요. 그럼 제가 18,000원으로 손절가를 18,00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손절가를 좀 더 밑으로 잡아드렸다가 좀 올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약에 18,0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낙폭이 순간적으로 좀 커질 수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투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투매를 피하기 위해서는 좀 빠른 자리에서 우리가 손절 라인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진짜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인데 그래도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대응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대응을 하지 않으면 고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와 손절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입을 해두시고 변동성 나오면 그때그때 좀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이 18,000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24,000원을 지지하면 24,000원까지 올라가면 절반은 수익 실현이죠. 예. 네, 고맙습니다. 동훈 아나텍 짚어주셨고요. 24,000원대에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어쨌든 수익권에 계시기 때문에 보유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잘 대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역시나 전화 상담입니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고민 상담 주셨을까요? 세아 베스틸 지주고요. 세아베 스틸 지주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3,900원에 40%입니다. 23,900원에 40%. 아, 비중을 좀 상당히 네네. 많이 담으셨네요. 예, 좀 많이 샀어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산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어, 이게 물타기에서 이렇게까지 만들어놨는데 25,000원부터 매수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늘리다 보니까 이제 비중이 커졌는데 이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궁금해가지고 뭐 네. 여기 방송 여기저기서도 보면은 얘기하는 게 목표가 선정도 다 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헷갈려가지고 손절가랑 목표가 이거를 네, 좀 알고 알겠습니다. 싶어요. 네. 네네. 지금 이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매매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더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잘 매수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는 어제였나요? 이제 철강주들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중국 쪽에서 이 철강 쪽에 대한 산업, 그러니까 중국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철강 쪽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강하게 이끌었었던 반도체도 살짝 불협화음이 좀 나고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도 섹터로 올라가기에는 낙폭이 너무 컸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작은 업종들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철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매수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가가 내려오면서 비중을 추가해가지고 지금 이제 비중은 좀 많은 편인데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보유하신 지가 어느 정도가 된 거죠? 네? 보유하신 기간 자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6개월 됐어요. 6개월이요. 그러니까 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네, 가격대를 보니까 3, 4개월? 3, 4개월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네네. 가격대를 보니까 그렇게 길게 가지고 계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맞습니다. 이게 투자하시는 맞아요. 분들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기간 자체가 좀 다른데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3, 4개월 네네. 정도 보유하셔가지고 요 정도 평단가의 비중 그리고 현재 주가 흐름이라고 한다면 저는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세아베스틸 지주 지금 잘하고 계시고요. 제 생각에는 종가 기준으로 21,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 목표가는 제가 이거 좀
길게 잡아드려보자면 저는 이거 27,000원대까지는 갈 것 같거든요. 27,000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5,000원대에서 한번 막힐 가능성이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27,000원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내재 가치에 비해서 주가 흐름이 크게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이 철강 기업들 자체가 고평가가 될 만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27,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세분화해서 보자면 1차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7,000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1,000원이요. 21,000원. 21,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절반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21,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이 주식은 상당히 오랫동안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손절 라인을 이탈할 가능성은 확률로 따져봤을 때 20% 미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매도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하는 건 아닌데요. 저는 이거 목표가를 한 3만 원 이상 보고 있거든요. 욕심이 과한가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 상담을 드리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단기적인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이게 지금 27,000원대까지 가게 되면 직전 고점이 3만 원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25,000원, 27,000원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27,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매도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압의 스틸 지주 짚어주셨고요. 그래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철강주 다행히 좀 괜찮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문자 상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휴니드 보내주셨는데요. 휴니드 매수가는 6,190원, 그리고 비중은 10% 담으셨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휴니드 방산 관련주죠? 오늘 5,990원 이렇게 종가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휴니드. 지금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보자면 아무래도 최근에 뭐 전쟁이나 그런 일들이 많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휴니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전쟁 관련주 혹은 드론 관련주로 많이 엮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고 나서 지금 그 부각됐었던 내용들이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좀 약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니드 같은 경우는 내재 가치가 괜찮은 기업이에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방산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뭐 스페코도 그렇고요, 빅텍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한화시스템 같이 큰 기업들 말고 우리가 순전히 테마로만 움직이는 좀 빠르게 움직이는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휴니드 같은 경우도 올해에는 실적이 좀 부러지긴 했지만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었던 기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방산 쪽에 엮이면서 드론 쪽에 엮이면서 강하게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은 부분은 있지만 주가의 위치 자체가 방산 쪽에, 드론 쪽에 엮여서 움직이기 전 수준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빠질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니드 같은 경우는 지금 비중도 10%라고 한다면 적당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를 지정해 드리자면 현재 뭐 11선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 특히나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자금력이 강한 주포들이 장난을 좀 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동평균선은 많이 보진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저항대를 좀 찾아보자면 저는 일단 6,600원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6,600원. 현재 6,2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올라오게 되면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6,600원대에서 한 번 정도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5,300원으로 의견을 드릴게요. 5,300원이면 현재가 대비해서 600원 정도라서 현재가 대비해서 약 10%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잘라내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가 주식을 매수한다라는 거 제가 좀 크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주식을 매수한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격에서 더 빠지게 된다면 이게 너무 저렴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종목군 자체를 좀 내가 오랫동안 보유하겠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테마성으로 접근을 했거나 빠르게 들어가서 단타로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 손절 대응은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비중 조절을 통해서 리스크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이 손절 라인을 제가 지정드린다면 그 손절가는 반드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번 상담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니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정말 꼼꼼한 종목부터 차트 분석, 업황 분석까지 정말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종목 상담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나도 상담 신청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지금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772-0279번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이재규 전문가님의 솔루션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접수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분씩 차례대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지금 기다리고 계신 시청자분 계시다고 하는데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고민 상담 주셨을까요? 예, SM SM이요. 매수가 비중 예, 어떻게 되실까요? 11만 3천원에 20%요. 11만 3천 원에 20%. 아, 지금 예, 예. 손실 중이셔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예.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SM 최근에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소속 아티스트, 우리가 연예인들이 이 앨범 판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 어제 엔터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SM 같은 경우도 낙폭이 좀 컸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SM이 지난주나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엔터주들 중에서 가장 좋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낙폭이 나오면서 조금 안 좋은 위치까지 밀린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나온 음봉, 그 하락봉이 좀 뼈 아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하락봉이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만회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만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SM이라는 기업이 어쨌든 메리트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엔터주들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이 좀 있습니다. 피크아웃이라는 것은 3분기 때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3분기 때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다음 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을 우리가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엔터주들에 대한 그런 3분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실적이 계속 좋을 만한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업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도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M 같은 경우는 일단 보유의 의견을 드리고요. 여기서 예. 가장 좋은 것은 다음 주 후반까지 SM이라는 기업이 10만 원대를 복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SM이 만약에 다음 주 후반까지 10만 원대 위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올라갈 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이 회복되는지 여부를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 이제 주가가 밀려서 그러니까 이게 참 내일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될지를 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당장 딱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이 괜찮고 우리나라도 괜찮아서 종합주가지수가 괜찮은데 SM이라는 기업이 9만 원을 이탈한다. 그러니까 현재가 대비해서 한 6% 정도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9만 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저는 그때는 일단 10%는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보유하고 계신 물량 중에서 10%를 일단 매도를 했다가 추이를 보셨으면 예.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손절가는 9만 원. 9만 예. 원으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 10만 원으로 잡아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거 10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매도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목표가가 아니라 10만 원까지 올라가면 다시 올라간다라는 관점에서의 10만 원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SM이란 기업 자체는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대응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잡아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 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전 엔터주들이 참 요즘이 아니라 어제 오늘에서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4분기랑 2024년도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는 업종 자체가 몇 개 없어요. 엔터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미용 기기 정도 외에는 실적이 좋아지기가 좀 어려운 구조인데 뭐 반도체도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엔터도 좀 잡아줘야 되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뭐 10만 원까지 빠르게 복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SM은 아마 수익 매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SM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 후반까지 10만 원대 일단 회복을 하는지 잘 판단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기다리고 계신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으로 고민 상담 주셨을까요?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3,200원에 20%요. 13,200원에 20% 담으셨어요. 네네. 오, 그러면은 수익권에 계시네요, 시청자님. 뭐 약수익권. 네, 약수익권에 계신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 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전문가님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LG 디스플레이 홀딩입니다. 강력하게 홀딩을 외치는 바이고요.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우상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떤 이유에서 매수하셨는지 뭐 저도 대략은 알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 디스플레이 쪽이 굉장히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 흐름 자체는 이제서야 어느 정도 우상향을 시도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매수가도 굉장히 좋고요. 뭐 비중도 전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에 비해서 들어가 있는 비중 자체도 전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기업이라든지 업황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이 LG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애플 쪽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삼성 디스플레이도 부각이 되겠지만 애플 쪽에서 어쨌든 OLED 쪽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전장 쪽에 대한 매출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전장용 디스플레이 쪽은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의 비등비등해요. 근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어쨌든 LG 그룹사 내에서 전장 쪽을 본격적으로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이 LG 디스플레이나 뭐 삼성 디스플레이 얘기는 아니고 LG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LG 디스플레이 휴대폰에 들어가는 모니터 화면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계속해서 면적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것도 예전에는 그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작았지만 최근에 저도 이제 자동차를 좀 구경하러 다녀보면 화면이 엄청나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전장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쪽으로 굉장히 큰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실제로 우리나라 수출입 데이터에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출 내역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LCD 쪽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많이 잡혔지만 OLED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갑자기 뭐 미국이 셧다운이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매크로적인 변수들, 대외 악재들이 터지지 않는다면 저는 12,000원을 이탈할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12,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무언가 변수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대응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유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혹시 이거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간은 상관이 없고요. 아, 예. 예, 일단 가격적으로 좀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기간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전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2만 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13,000원대에서 2만 원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죠, 저도. 그래서 일단 목표가를 잡아드리자면 제가 16,800원대를 잡아드릴게요. 16,800원이라고 한다면 현재가 대비해서 약 25% 정도, 30% 좀 안 되는 수익률인데 여기까지 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무언가 변수가 생기거나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하거나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이 LG 디스플레이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손절의 가능성보단 수익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한번 열어볼게요. 문자 상담으로 지금 에로티베큐 문의를 주셨는데요. 31,200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비중은 10% 담으셨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에로티베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용 건식 진공 펌프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뭐 태양광 이쪽으로도 사업을 좀 넓혀가고 있는 업체인데요. 오늘장에서는 25,5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상당히 많이 좀 빠진 모습이라서 시청자분께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에로티베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로티베큐 같은 경우는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에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3천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연초가 아니라 한 9월 달까지 굉장히 강하게 한번 시세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살짝 위태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저점대에서 조정을 받는 것은 물론 지루해질 수는 있지만 저점대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하거나 좋은 모멘텀이 나왔을 때 혹은 악재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이게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에로티베큐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35,000원대까지 올라서 현재 2만 원대까지 밀렸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 기업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10,000원대 기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 대비해서 지금 100%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은 최대한 빠르게 나와주는 게 좋아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리면 굉장히 좀 시간이 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로티베큐 같은 경우 저는 살짝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는 부분인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3,000원대가 빠르게 회복되지 못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라는 것은 6개월 이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11월 중순이니까 11월 말까지 해서 22,000원대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를 하시되 22,000원대까지 빠르게 올라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빠르게 올라오지 못한다면 이건 재차 꺾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9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 주봉이나 월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월봉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저도 월봉 자주 보지는 않는데 지금 월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밑으로 빠질 만한 여력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봤을 때 좀 빠르게 22,000원대가 복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빠르게 복구가 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반대로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아쉽긴 하지만 저는 18,000원대에서는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애매하냐면 아마 이 종목을 상담 요청하신 분 같은 경우도 나 지금 이거 비중이 10%밖에 안 되니까 한 번 더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거나 비중 확대를 한다라는 것도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거나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때 저는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로티베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빠르게 22,000원대가 회복되지 않으면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난 이걸 아주 길게 보고 있어. 그리고 난 지금 현금의 여력도 많아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세요. 문의 주실 때 사연도 적어서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거 추가 매수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전해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읽고서 한번 답변을 드려볼게요. 근데 제가 지금 그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 모습만 놓고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얘는 지금 꺾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억대 기업이라든지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고 유통 물량이 적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차트가 무의미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가총액이 4천억, 5천억까지 갔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차트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은 22,000원대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좀 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0%의 비중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또 잘라내기도 상대적으로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었던 22,000원대 회복된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고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손절가 지켜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말까지 22,000원대 회복이 되는지 일단은 좀 빨리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8,000원대 잡아주셨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지만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기회는 지금 바로 잡아봐야 될 이재규 전문가님의 타임 특가 종목이 공개가 되겠습니다. 어제 공략하셨던 히든 종목이 또 하루 만에 급등을 보여줬다고 하거든요. 잠시 뒤에 만나보시죠. 네, 이재규 전문가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노란톡방으로도 지금부터 열리겠습니다. QR코드 혹은 문자를 통해서 이재규 전문가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아래에 나가고 있는 비밀번호 4989를 입력해 보시면 오픈 채팅방 활짝 열립니다. 혹은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요. 무료 주식 정보뿐만 아니라 오늘의 타임 특가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이 공개가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우리가 공략했었던 히든 종목 어느 정도 수익률을 기록했는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덴티움 전문가님 하루 만에 8% 급등 나온 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죠. 자, 종목 리뷰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장이 마감되면서 말씀드렸었던 기업, 이제 히든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기업인데 덴티움이라는 기업입니다. 어제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장중에 8% 정도가 올라왔는데 사실 이 덴티움 같은 경우는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그 경쟁 업체가 자진 상장 폐지를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독보적인 임플란트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의 위치 자체가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어제 소개를 드린 기업이죠.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히든 종목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드렸었던 히든 종목은 이제 덕산 네오룩스라는 기업이에요. OLED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올 때쯤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이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한 9%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자, 히든 기업들. 제가 이제 한 종목에서 많게는 두 종목을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 소개드렸었던 히든 종목도 올라왔고요.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덕산 네오룩스도 올라왔습니다. 지난주에 하루가 더 있었죠. 지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크래프톤도 한번 보도록 하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이 크래프톤 준비했을 때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상황인데 제가 이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주 탑픽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업이 궁금하시면 우리 방에 들어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종목을 제가 소개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주도 섹터를 공략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많은 종목들을 소개를 드렸거든요. 그중에서 100% 이상 올라간 기업도 있고요. 70% 이상 올라간 기업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크래프톤을 설명드릴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제가 이 방송을 계속해서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9월 달부터 우리나라 시장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600포인트였거든요. 당시에 이제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우리나라 시장 빠질 거니까 매도하셔서 현금 확보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2,400 정도면 멈출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2,300까지 하라 그랬죠.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시장이 약하더라도 주도 섹터를 공략하게 된다면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 다 물려 계시다라고 한다면 일부라도 매도를 하셔가지고 계좌를 좀 회전을 해야 된다. 푸트를 좀 공략을 해서 계좌 복구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랬었던 제가 이 크래프톤을 처음 소개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나라 시장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좌를 복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면 자잘하게 여러 번 매매해가지고 복구하는 것보다는 이런 크래프톤 같은 기업들, 저점대에서 고스란히 상단부로 올라와 있고 비중을 많이 실어도 되는 기업에 비중을 한번 실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되면 종합주가지수가 어쨌든 저점에서 반등을 하게 되면 계좌 복구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같은 맥락으로 ETF 상품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크래프톤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쨌든 주식 투자라는 것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손실이 났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빠르게 복구를 하는 거고 연말까지 어떤 식으로든 올해 내가 손실이 났다라고 한다면 그 손실분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제가 10월 말일 날 소개드렸었던 지지난주에 소개드렸던 기업들입니다. 8%, 7%, 11%, 20%, 18%, 12%, 13%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시장 괜찮아요. 시장 자체가 종합주가지수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 만만한 장은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수익이 안 나는 장세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이에요. 덕산 네오룩스도 있죠. 밑에 보시면 휴젤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가장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포트를 변경하고 내 종목들을 좀 쳐낼 건 쳐내고 비중을 채울 건 채워가지고 최대한 복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이번 주 주 말까지 셧다운 이슈가 있는데 이 셧다운 이슈만 잘 지나가면 저는 11월 달 올라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종목군들을 좀씩 공격적으로까지는 아니어도 최대한 좀 수습을 해가지고 계좌 자체를 좀 단도리를 쳐가지고 좀 잘 만들어 놔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앵커 잠깐 진행했다가 제가 이어서 종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단단하게 마음 먹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도리를 쳐서 내 계좌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될 시기다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요.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단단한 내 계좌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안에서 더욱더 자세한 주식 정보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4989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오픈 채팅방 안에서 이재규 전문가님의 종목에 대한 전략과 시장을 보는 눈을 더욱더 자세히 배워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QR 활용이 조금 어렵다 싶으신 분들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규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역시나 같은 링크 타고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히든 종목으로 공략하셨던 덴티움 하루 만에 또 급등을 보여줬거든요. 오늘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도 제가 종목을 준비해 왔는데 일단 그 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기업들입니다. 빠르게 한번 보시죠. 제가 종목이 많이 올라간 종목이 너무 많아서 사실 다 집어넣지도 못합니다. 보시면 뭐 거래일, 1거래일, 4거래일, 50%, 100% 올라간 기업들 많이 있죠. 이런 기업들 지금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바로 특가 종목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기업은 제가 지지난주에 소개를 드렸었던 휴젤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장중에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오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수가 기업 매수해도 되나? 주가가 이미 좀 올랐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제가 그동안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을 보시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뭐 한국무브넥스, 오늘 이제 차익 실현하는 그 고수 라인에서의 매도 사인이 나왔습니다. 한국무브넥스는. 그래서 오늘은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뭐 S&T 다이내믹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좋은 종목을 매수하고 싶고 고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추세를 먹어야 돼요. 단순하게 캔들 하나만 먹는다라고 해서 수익이 크게 날 수가 없습니다. 상한가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중간에 진입하게 되면 수익률 자체는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어쨌든 한 달도 올라갈 수 있고 두 달도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이런 추세가 만들어지는 것을 내가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11월 달만 잘 버티게 된다면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휴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휴젤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보톡스를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다른 일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보톡스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근데 아직까지 휴젤의 제품이 미국에서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판매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90% 이상 확정이 되고 있는 내용이 2024년도 1분기 3월 달 내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로 판매가 된다라고 한다면 휴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톡스를 미용 쪽으로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톡스 시장 중에서 미용보다 치료 시장이 더 크다라고 해요. 근데 이 휴젤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 시장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도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고 히든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강세가 나왔었던 아비코전자라는 기업인데, 오늘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작아요.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좀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IT, 전자, 소자, 수동 소자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조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기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코전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기업이에요. 이 아비코전자를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뒤에 뭐 비올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제가 종목들 좀 넘어가서 마지막에 제가 어제 소개드렸었던 덴티움처럼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죠. 자, 요 앞에 보신 거는 제가 지난번에 어제 소개드린 덴티움이고요. 요 앞에 소개드린 것은 덕산 네오룩스죠. 덕산 네오룩스 둘 다 굉장히 좋은 모습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제가 한 번도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없는 기업입니다. 일단 주력 사업이 국내 전 세계 1위고요. 주력 사업 전 세계 1위. 그리고 반도체 쪽도 관련이 되어 있고 2차 전지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신성장 사업이라고 하는 모든 업종에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용 분야가 다각화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아직까지 크게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20%, 30%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기업, 이 히든 기업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던 덕산 네오룩스 8.8% 급등에 이어서 어제 히든 종목이었던 덴티움은 하루 만에 7%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아주 양 날개를 달았다고 합니다.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모두 엮여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히든 종목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4989 입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 대응하시느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은 내일도 7시에 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